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내년 참 중요한 해예요. 트렌드 코리아가 나와서 12동물 띠를 다 도는 그런 해입니다. 내년 GT의 키워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G가 들어가는 10글자는 마이티 마우스입니다. 마이티 마우스는 197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종류예요. G가요, 슈퍼 히어로주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위기에 닥치면 막 날아가서 위기에 구해주고 그런 G예요. 그래서 뭐 2020년 내년에 뭐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마이티 마우스 같은 용기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마이티 마우스 쉬어보면 11글자다. 그래서 야 복수로 하자 복수. 그러면 10개 된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마이티 마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M부터 E까지 키워드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me and myself's 하는 키워드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myselfs라고 복수형을 썼다. 내가 여러 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 가면의 이름이 페르소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엔 정신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된 현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쓰는 SNS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SNS에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알트템 누르듯 사람이 확확 바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 계정이 2개, 3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계정 있잖아요. 리얼 인스타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짜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페이크 인스타라고 부르는데 여긴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면요. 가짜 계정엔 진짜 내가 올라가고 진짜 계정엔 가짜 내가 올라가요. 어떤 게 진짜 나을까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 사람이 점심때는 대충 때우느라고 1,000원짜리 먹어먹고 저녁 때는 좋은 친구랑 먹는다고 10,000원짜리 먹어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양극이라고 그러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양면화라고 표현합니다. 야누스라고 하세요. 얼굴 2개 달리신. 그러니까 양면적인 소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직접적으로 어쩌면 간접적으로 멀티페르소나 이 현상하고 관련들이 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중정체성의 인간형들이다.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last fit이라는 키워드입니다. last fit은 저희가 만든 말인데요. 이거 살짝 표절한 말입니다. last mile이라는 말을 표절을 했습니다. last mile이 뭐냐면요. 이 사형수가 마지막 집행을 받으러 가는 고기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무서운 말로 안 쓰고요. 배송이 오는 마지막 순간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됐어요.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의 마지막 순간의 고객 접점에서의 만족.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물건 사고 나서 제일 짜릿한 순간이 언제세요? 포장을 뜯고 박스를 열 때. 이건 너무 짜릿하지 않아요? 용어가 있어요. 언박싱. 그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언박싱 치면 정말 언박싱 영상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파리로 왔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럼 뭐라고 그러죠? 야 우리 여기서 한 달 살자 이래요. 그러니까 체험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행에서는 마지막 순간의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저희 라스트 트립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 순간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해진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페어 플레이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느 사무용품 가구 회사에서 의뢰가 왔어요. 이 밀레니얼 30대 젊은이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트렌드를 좀 조사해달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뜻 조사를 했어요.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중간 발표를 하는데 중간 발표 중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요즘 밀레니얼들은 공정성에 목마르다 이거였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공정은 그렇게 거시담론이 아니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밀레니얼 세대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공정을 추구하고 그게 구매에 반영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미시적인 의미를 살려가지고 단어를 페어 플레이어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 과장님이 또 승진해서 누락하게 생긴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S는 박 과장님 몰아드리자. 내가 너 일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넌 내년에 내가 좀
신경 써줄게. 이러면 다 수긍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다 한 가족이니까.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아니 과장님이 승진 못하신 거하고 제가 비받아야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 앞으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조직에서 비중이 커지면 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승진, 뭐 고과 이런 데서 아주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묻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까칠해? 근데 저는 왜 그렇게가 아니다.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다. 어쩌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streaming like라는 키워드인데요. 옛날엔 음악을 소유해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아무 그렇게 안 듣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뭐 멜론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야 오늘같이 추워진 날 상쾌한 음악 좀 틀어봐. 이러면 얘가 막 100곡을 트는데 단 한 곡도 내 하드에 저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스트리밍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 요새 음악만 스트리밍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스트리밍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포르쉐라는 차 아시죠? 미국에서 한 달에 1,000불만 내면 포르쉐 4종류, 박스터 911, 파나메라 뭐 이런 거를요. 한 달에 몇 시간 이내에서 원대로 탈 수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게 참 슬픈 차죠. 젊을 때 너무 타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모으거든요. 돈이 다 모이면 운전이 잘 안 돼. 이게 참 언제 타지 포르쉐는 이제 그런 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그랬대. 한 달에 1,000불씩만 내면 그것도 4종류 막 바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다. 이걸 경험으로 해결한다. 그런 트렌드가 스트리밍을. 그 다음 키워드는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키워드. 여기 마케팅 업무 하시거나 배워본 분 계십니까?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고객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 전체한테 다 팔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나눠요. 그래서 뭐 남자 여자로도 나누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나누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도 나누고 그래서 되도록 잘게 나눠서 이 세그먼트에 가장 어울리는 제품을 팔 때 훨씬 판매가 잘 될 수 있죠. 그럼 가장 완벽한 세그먼트는 뭐겠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너무너무 좋아할 제품들을 제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 5년 전쯤에 트렌드 코리아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10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0개의 시장이 있는 시대가 됐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표현을 했지? 그럼 아무도 좋아해 주죠. 근데 이번에 책 쓰다가 이 기적을 보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제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를 나눈다.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초개인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팬슈머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팬이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예요. 제가 이 팬슈머의 본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어요. 이제 뭐 유학생이 당연히 돈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동안 이 가구를 못 샀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구 없으면 정말 슬퍼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들 누가 알려줬어요. 어디 가면 가구가 진짜 싼 데가 있어. 거기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야? 그랬더니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이케아? 그게 뭐 가구 회사 이름이야. 그게 그렇대. 갔더니 진짜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사왔어요. 보면서 열심히 조립을 해서 나중에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책 뽑고 5년 잘 썼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순간인데 그때 냉정해져야 돼요. 내가 한국에 가져갈 짐과 미국에 버릴 짐을 구별을 해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그 이케아 가고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나 이거 가져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미쳤냐는 거예요. 나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 말이 맞죠.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그게 가져가고 싶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이케아 효과라고 봐요. 내가 공을 들이면 그냥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 개념을 엔게이지먼트라고. 진짜 진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고객과의 관련해서 되게 중요해지는 단어가 진정성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특화라는 단어입니다. 특화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특화의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비슷한 말이 많은데 살짝 달라요. 근데 특화는 고객과 관련한 얘기예요. 나는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건데 우리 고객이 이걸 좋아하므로 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요가 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요가복의 샤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되게 이쁘고 되게 또 비싸요. 근데 미국에서 요새 요가붐 불고 이러면서 룰루레몬이 정말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도 기자를 보내서 여기 룰루레몬 창업자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룰루로면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는 32세 직장 여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33세나 31세는 안 돼. 저게 무슨 뜻일까요? 내 타겟 고객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피눈 꼽듯이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그 고객이 100% 만족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일념으로 물건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들 전 국민이 다 사랑하는 제품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무난해야 돼요. 결정적인 결점이 없어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장점도 없다는 뜻이에요. 개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 고객을 내가 100% 만족시키고 그래야 다른 고객이 따라온다 하는 게 특화생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58세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되게 달라졌어요. 이 세대가 구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젊게 하고 또 새로운 인생들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많습니다. 네오 실버, 액티브 실버, 정부에서는 신중년 막 이렇게 부르는데 뭐 더 이쁜 이름 없을까 해서 저희가 찾아낸 이름이 58이에요. 58은 영어예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이게 미국에서 있던 영어예요. 연세는 드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석 중에 58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한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빛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세대. 그래서 저희가 58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딸들이 갖고 있는 취향이 오히려 엄마한테 올라가요. 저 같은 중년 남성들 인터뷰해보면 언제 옷을 사고 언제 제일 만족감이 높으십니까? 물어보면 1등이 딸이 멋지다고 해줍니다. 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브랜드업, 소비의 되올림이라고. 이런 현상이 여러분 반복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58세대의 소비가 젊은 사람을 따라가는. 왜냐면 딸한테 배워서 그 소비를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소비 취향이 젊어진다. 새로운 소비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키워드는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편리하고 프리미엄을 합친 키워드입니다. 편리하면 그것이 프리미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소비를 관찰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 정말 바빠요. 시간 빈곤자 이렇게 불러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허덕여요.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건 필연적인 문제. 소유와 경험이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을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중시한다고 할 때 옛날에 소유를 중시할 때는 화폐가 제일 중요한 자원. 근데 지금은 돈과 함께 시간이 똑같이 중요한 자원이 됐다.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내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케아 조립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아껴주면 프리미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업글인간이라는 키워드예요. 업글인간은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8년, 9년 전쯤에요. 스펙을 높여라 이런 키워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업그레이드하고 스펙은 비슷한 것 같아도 되게 다른 개념이에요. 스펙은요. 남보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남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직장인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발화가 이만큼인데 저걸 다 밑줄 긋고 있다가 놀라운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승진보다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이 구절. 이렇게 성장이 중요해지면 또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바로 전환경제, 변화경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코노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의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사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내 사업을 확장해야 되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나? 또는 점심에 뭐 먹지?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지? 뭐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연적으로 경험에 의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험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이끌게 하십시오.